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우 어렵게 느끼셨던 통계학을 보다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경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몇십 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도서를 집필해본 결과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양측과 단측 검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식 부분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일 경우 P값을 왜 절반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인 가설의 독립 표본, 대응 표본에 어떻게 설정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가설에 대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기본 설정들,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양측과 단측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예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보다는 더 쉬운 쉽게 상세히 설명드리는 통계학 강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설명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다른 거에서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내용이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제 동영상 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것들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저 볼펜을 하면서 할게요. 귀무가설하고요. 가설, 얘를 H0라고 표명을 합니다. 얘를 H0라고 표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우리는 H1이라고 표현합니다. HA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한데만 저는 이 방법을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0과 1로만 설명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마케팅 전공자는 이렇게 배우실 텐데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실 때 똑바로 통계학과 중에 출신자의 정말로 알고 있는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선 대립가설을 보게 되면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여기 나오는데요.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기본적으로 기존하고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기존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기무가설은 해당되는 원칙적으로 내용은 대립가설과 반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뭐라고요? 대립가설과 반대 의견을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기무가설은 모집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집단의 성향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모집단의 성향, 분포, 평균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그러니까 작년도와의 자료와 올해의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올해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를 측정을 하는데 올해 조사했더니 작년에 비해서 개선됐느냐,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작년도의 기반의 자료가 기준이 될 것이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올해하고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기무가설은 기본적으로 작년 데이터, 그렇죠? A라는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혹은 모집단,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 아니면 기존의 정보, 아니면 모집단 정보들을 우리는 기무가설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최신의 자료로서 자기가 직접 현재 자료, 표본을 통해서 표본의 데이터도 되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직접 최근에 조사를 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성향을 말하는 거고, 대립가설은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모집단이라는 것은 좀 개념이 애매하긴 하지만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전 해당되는 것보다 기존에 이미 수집된 자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에 수집된 자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무가설의 기본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할 거냐, 기무가설을 먼저 설정할 거냐, 이건 정답은 없어요.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을 하고 기무가설을 설정을 해도 되고, 왜냐면 대립가설의 반대니까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은 를 먼저 설정하고 대립가설을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선 대립가설은 무조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따가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리고요. 얘는 기존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는이라는 것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기무가설에는 무조건 같다라는 것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는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좀 애매하긴 했는데 는이 포함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게 조금 혼란의 소리가 있었는데 는은 포함된다, 여기는 기무가설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기무가설을 설정하고 대립가설을 나중에 설정해도 되고, 연구자의 가설인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기무가설을 나중에 설정을 해도 돼요. 하지만 서술을 하려면 반드시 기무가설을 먼저 씁니다. 해당한 부분 다시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기무가설을 먼저 쓰고요. 다시요. 기무가설을 먼저 쓰고 대립가설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서술할 때는, 다시 한번요, 성립할 때는, 설정을 할 때는 대립을 해도 되고 기무를 먼저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쓰기 위해서라면 기무가설을 먼저 쓰고 대립가설을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죠. 다시 우리는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먼저 서술한다, 논술로 설명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가 기준으로부터 작아도 되고,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양측 검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은 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준점으로부터 아예 작아도 되고 이거보다 커도 되는 것을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왼쪽 오른쪽 모든 하한값과 상한값을 모두 벗어나는 것도 있다면 이거는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양측 검정. 이에 반해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요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측 검정으로서 크다, 작다라고 나타납니다. 다시 뭐라고요? 크다, 작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단측 검정. 이 단측 검정은 한쪽으로만 미루는 거죠. 한쪽으로만 미루는 것을 우리는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다 크다, 기존에 비해서 작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단측 검정이고요.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만 설정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양측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측 검정은 표준 정규분포일 때만 말씀드릴게요. 양측 검정이라면 왼쪽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면적 자체가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2분의 알파가 되는 겁니다. 2분의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단측 검정이라면 해당하는 부분을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양측 검정일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측 검정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는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 즉 P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이걸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의 수준과 P값은 실제로 면적을 말해요.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는 부분은 0부터 1 사이고 얘는 방향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P값은 실제로 여기와 실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냐 크냐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측 검정일 경우에는 이 유의 수준은 그대로 조정합니다. 다시 유의 수준 알파는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산출됐던 표본부터 얻었던 P값을 곱하기 2분의 1로 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당하는 P값 자체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양측 검정일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알파를 기준으로 놓고 해당되는 양측 검정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측은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한 값을 집어넣은 거고, 해당하는 부분은 단측 검정이라면 얘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작게 만들어야겠죠. 해당되는 부분을 더 작게 만들어야 해당되는 P값을 더 작게 만들어야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을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실제로 2배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왼쪽과 오른쪽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측 검정이라면 P값을 어떻게 계산한다? 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P값을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P값을 더 작게. 알파는 무조건 고정을 시켜야 돼요. 다시 알파는 무조건 더 고정을 시켜야 되고요. 단측은 한쪽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양측 검정이면 이렇게 계산하고 알파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단측 검정이면 한쪽으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던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2배수로 더 나눠져야 해당 부분을 P값을 계산할 수 있다. P값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양측 검정에서 기각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기각 여부만 판단되는 거죠. 기각 채택 여부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양측에서 기각이 된다면 단측은 무조건 기각이 됩니다. 양측에서 기각이 됐다면 단측에서는 무조건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파에 비해서 작다라고 주어졌는데 이거에 또 2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양측에서 기각을 했다면 단측에서도 기각을 시키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양측에서 채택을 한다고 해서 단측이 기각됐는지 채택됐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또한 단측에서 채택되거나 기각된다고 해서 양측에서 기각인지 채택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설명드리면 요거죠. 양측에서 기각을 했다면 단측에서도 얘는 반토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을 시키게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단측과 양측을 어떻게 분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양측은
양측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놓고 하한값과 상한값을 벗어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단측이라면 크다 혹은 작다 라가 되겠다. 크다는 길다가 될 수도 있겠죠. 길다, 짧다, 뭐 기준점을 놓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크다 작다 같은 경우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엑셀이나 기본적인 함수식을 보면 이쪽에 해당되는 기준점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비교하고자 하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나오면 0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큰 거죠. 왼쪽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왼쪽이 기준이 된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단측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단측 검정의 대립 가설이 되는 거죠. 이거는 대립 가설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술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수가 있겠죠. 남자, 여자 차이가 있다. 뭐 평균에 차이가 있다라고 놓게 되면 현재 얘는 평균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양측 검정이 됩니다. 양측 검정. 즉 남자가 높아도 되고 여자가 높아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를 뮤1으로 넣을 거냐 여자를 뮤2로 넣을 거냐. 이거 반대가 돼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남자를 뮤1로 넣을 거냐 여자를 뮤1로 넣을 거냐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우선 해당되는 H1을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1. 그렇다면 뮤1과 뮤2가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같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반대인 기무가설이죠. 기무가설은 뮤1과 뮤2가 같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또 풀어서 쓰게 되면 뮤1과 뮤2를 빼서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고 명명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얘를 또 풀어서 쓰면 뮤1과 뮤2가 뺐더니 0이다. 그러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를 이쪽으로 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돌리는 거니까. 얘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측 검정일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높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높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해당하는 우선 기무가설 하시기 전에 우선 얘를 뮤1이라고 놓고 얘를 뮤2라고 명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남자가 높다라고 이렇게 높다라고 주어졌으니까요. 해당되는 기무가설을 설정하는 것보다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가설인데요. H1, 즉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게 되는데 현재 누가 높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해당되는 부분이 남자가 더 높다라고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립가설은 이렇게 설정이 됐으므로 요거의 반대인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뮤1과
뮤2가 요거의 반대니까요. 요거의 반대니까 우선 여자가 크다 또는 같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기무가설에서는 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무가설에는 무조건 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좀 풀이해서 보시게 되면 뮤1과 뮤2를 빼게 되면 이쪽이 크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이죠.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0보다 큰다는 거죠. 뮤1과 저도 이게 불어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뮤2가 요거의 반대니까요. 작다 그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거꾸로 나오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뮤1 남자 뮤2인데 예를 들어서 뮤2 뮤1을 해버리면 남자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버리면 채점자들이 주안점을 보통 요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1, 2가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증가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남자가 1인지 여자가 1인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의 가설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 사원의 근무 연수가 여자 사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년이 더 길다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가설 설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근무 연수를 보게 되는데 남자가 2개 연도가 더 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더 길다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길다라고 나와 있죠. 높다, 길다, 크다 이런 게 있다면 얘는 단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자, 우선 남자를 뮤1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자를 뮤2라고 명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립가설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가설 설정을 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는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대립가설을 살펴보면 뮤1과 뮤2가 나오는데 문제는 남자가 크다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주어진 게 2년이 더 길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마땅하게 숫자를 넣을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냥 크다, 작다, 크다 이쪽이 작다라고만 변명되는데 얘는 정확하게 숫자로 2년이 더 크다라고 주어졌으므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는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뮤1과 뮤2를 계산을 해서 2개의 연도부터 숫자 2보다는 크다, 숫자 2보다는 크다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2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이쪽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기준을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자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되는 엑셀이 됐건 R이 됐건 파이썬이 됐건 변수를 왼쪽에 놓고 해당 계산식을 오른쪽에 놓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거꾸로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시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계산식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거의 반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의 반대를 살펴보면 대립가설이 되는 거잖아요. 기무가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뮤1과 뮤2에 대해서 작다, 즉 여성이 높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정확하게 2라고 주어졌으므로 이걸로는 표현을 못해요. 이거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뮤1과 뮤2
뮤트를 빼서 남자가 크다는 거잖아요. 남자가 크다라고 주어졌으니까 해당되는 기무가설은 이렇게 되는 거, 대립가설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무가설은 이거의 반대니까 작다와 같다가 무조건 들어간다. 작다와 같다가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의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 평균이 200이다. 금년도는 209만 원으로 얘가 인상되었는가? 여기 나오는 것은 인상되었는가요? 인상되었는가?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가 200만 원이었고 올해가 209만 원이라고 알려졌으니까 현재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표본의 데이터, 최근에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얘는 이미 알려진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작년도의 정보이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반으로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가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뮤1이고 뮤2라고 가정을 하면 뮤1에서 뮤2를 하게 되면 얘가 음수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면 낮아졌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기준점, 해당되는 기준을 무조건 오른쪽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기준점을 오른쪽에 위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측값 혹은 표본의 관측값을 일반적으로 왼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뮤를 시그마로 나누는 이렇게 표준 편차 이런 것들 표준화 식도 다 이와 같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작년도에 이미 알려진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얘가 뮤가 될 수도 있고 x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실제 올해 평균이니까 해당되는 관측값이 되겠죠. 네, 관측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실제로 다시 한번요.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작년도를 기반으로 놓고 올해와 뺀다. 올해와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더 우선 기무가설을 살펴보면 자, 우선은 만약에 주어진 게 차이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차이가 있다라고만 평균입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하게 되면 차이가 있다라면 얘는 양측 검정이겠죠. 차이가 있다고 나오니까 양측 검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대립가설은 H1이라고 놓고요. 작년도를 얘를 뮤1이라고 놓고 얘를 관측값 해당하는 뮤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뮤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양측 검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작년도와 올해는 같지 않다가 되죠. 네, 같지 않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얘를 더 풀어보면 해당하는 부분이 뮤2가 얘가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양측 검정이 있기 때문에 뮤1과 뮤2는 같다라고 표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뮤2가 높다는 거죠. 뮤2가 높다라고 주어진다면 얘는 높다.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는가? 증가되었는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얘는 단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단측 검정. 한쪽이 높은 거니까요. 따라서 H1을 설정하게 되면 뮤1이 작년도, 뮤2가 올해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올해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 뮤1과 뮤2를 빼서 얘가 0보다 작아져야죠. 이런 경우는 뮤2가 커야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는 뮤2가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음수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뮤2가 높아지려면, 올해가 높을 경우라면, 올해가 높은다면 올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얘를 뮤1이라고 설정을 하고 얘를 뮤2라고 설정을 해야지, 얘를 반대로 해야지만 여러분들 계산은 양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전 거를 뮤1, 뮤2라고 순서대로 정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작년도가 1, 올해가 2 이렇게 되는 게 2의 순서, 시간의 흐름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얘가 뮤2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뮤1에 비해서 크니까 작다라고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얘를 반대로 해서 뮤2를 뮤1을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데, 채점자분들은 요걸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걸 잘 안 봐요. 요걸 잘 보진 않기 때문에, 채점자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냥 1, 2, 순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뮤1, 뮤2, 1을 기본적으로 작년도, 뮤2를 올해년도, 남자를 1, 여자를 2, 이건 몰라요. 남자가 1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1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하지만 순서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H, 이거 검정 걸로 할게요. H0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뮤1과 뮤2가 요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인, 즉 해당되는 작년도가 더 높거나 같다. 같다라고 명확하게 살펴보시면 되시겠죠. 자, 제가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작년도를 뮤1, 올해를 뮤2라고 놓고 얘가 200만원, 209만원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요. 9보다 크다. 5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냥 얘를 해당하는 부분이 5보다 크다. 차이가 5보다 크다라고 놓게 된다면 5보다 크다. 5만원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나왔으므로 얘는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년도를 뮤1으로 넣을 건지 올해를 뮤1으로 넣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명확하게 기준점을 놓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순서대로 정렬하는 게, 주어진 순서대로 적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대립가설을 먼저 쓰게 되면 뮤1과 뮤2, 즉 뮤2가 높다라고만 표현을 하면 5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5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뮤1과 뮤2를 했을 때 5가 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5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얘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뮤2가 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고요. 뮤2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뮤1과 뮤2를 빼야 되므로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죠. 얘가 커야 되므로. 그럼 어떻게 된다? 5가 아니라, 실제로 5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왼쪽이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이 더 크게 만드는 게. 그래서 단측검, 대응표본 T검정도 후에서 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단측검정도 후에서 전을 빼는 게 맞지, 전에서 후를 빼면 음수가 나오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쵸? 전에서 후를 빼는데 음수가 나와야 후가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5라고 나와야,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이쪽이 더 큰 거니까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가감승제예요. 가감승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립가설은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반대니까요. 뮤1과 뮤2를 빼서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이게 헷갈린다. 여러분들 이게 헷갈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조금 이게 가장 기본,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칙은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해가지고 만약에 후에서, 다시 뭐라고요? 후에서 전을 빼서 5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뮤2에서 뮤1을 빼고 5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것이 2의 정도가 더 좋겠죠. 얘를 반대 놓으면 뮤2를 뮤1으로 놓고 5보다 작다 혹은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하지만 채점자분들은 요걸 중점적으로 보는 거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채점을 너무 많이 하시다면 체력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잘 안 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갑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 지문에서는 남자를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뮤1이라고 표명을 하고 여자를 뮤2라고 표명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순서들이 좋고요. 아니면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를 보시게 되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년도와 비교를 한다 그랬죠? 정년도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대로 전년도가 기본적으로 뮤1, 그 다음에 올해가 뮤2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만 원보다 크다 그러면 빼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해당되는 이 부분이 큰 거니까요. 뮤2가 큰 거니까 해당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가감승제 수학적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통계와 관련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측검정과 단측검정에 대해서 진짜 종합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기반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